또 여론조사. 이택수 대표, 박시영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 매일매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못하니까 일주일에 3번만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자, 남았어요. 네. 요번에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게 제일 비싼 조사인데 전화 면접을 저희가 하루에 1,000명씩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월화수목 사이 월화수목 있었던 거. 네. 그러니까 수목의 조사 따로 2,000명. 예, 2,000명, 월화에 2,000명 한 것을 다 합쳐서 4,000명. 예, 그러니까 매일 한 거니까 1,000명씩. 네. 이게 다 가상번호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이게. 비싼 게 정확하다. 비싼 게 정확하다. 자, 그럼 봅시다. 네. 어떻게 나왔냐? 여전히 뭐 진보보단 보수가 표집이 많이 잡힙니다. 1, 2차 다 네, 저희도 여전히 보수가 더 표집이 많아요. 많습니다. 1차 때는 진보 24.8, 보수 29.4. 2차 때는 진보 24.5, 보수 28. 둘 다 보수가 많이 표집됐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정당 지지도 보시면 민주당 50.0, 국민의힘 31.8, 개혁신당 7.9. 지난주에 비하면 민주당 1.3 빠졌고요. 국민의힘은 0.8 올랐고 개혁신당은 2.0%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건 맞아요. 네. 한 1, 2% 정도. 그렇습니다. 1, 2%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네. 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관망층에 있었던 보수 이탈층들이 다시 예. 복귀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상한 조사들 원래 이맘때면 나오는 이상한 조사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역전해.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막 쏟아내요 요새. 그런 조사는 그냥 점을 봐도 맞출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예측이 됩니다. 보수층이 그동안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가 조금 이제 사기가 관심을 올랐죠. 관심을 갖게 하는 조사인데 단일화 하면서 네. 관심을 좀 지표.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고민되는 거는 월요일, 화요일 조사보다는 수목 조사가 조금 더 안 좋았거든요. 월화 조사는 51, 민주당이 수목 조사는 49로 물론 이게 뭐가 안 좋아. 금토 조사까지 한번 봐야 그런 건 안 되는데 좋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엄살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네, 조금 엄살하죠. 왜냐하면 조금 엄살. 아니 그러니까 여러 수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서 투표장에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이게 또 막 좁혀서 큰일 났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또 불안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그리고 또 상대는 그럼 우리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래도 불안하고 이 정도 큰 표차가 어디 있었어 이때까지 역대 우리 대선에서 한 번도 이런 정도의 표차는 없었어요. 뭐 정당 지지율이 20%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불안해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자체는 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자는 얘기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적국 필요하죠. 투표층을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 비해서 적국 투표층이 훨씬 앞섰거든요. 네. 단단했다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층들도 투표 적극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둘이 그건 너무 붙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건 왜 불안해? 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안해. 약간 불안은 전파되는 거거든요. 보통 긴장을 해야 한다. 예전에 불안한 게 아니라 긴장을 해야 한다. 예전에 선거 전략이라는 게 이래요. 표차가 있어봐야 양쪽에 정면으로 붙으면 5% 이내였기 네네. 때문에 항상 이때는 긴장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네.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되고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 마케팅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구도에서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 불안해한다는 거는 그게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전략이 불안감 자극 이거밖에 없거든. 네. 여하튼 구도 자체가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다. 아까 이제 정준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인물 구도 정책 우리 선거 3요소인데 구도가 지금 회고적 투표 심판의 선거 성격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또 정당 지지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크게 변화가 그러니까 있다. 승리에 대한 부분들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는데 55% 이상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55%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얻을까봐 불안하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불안이 그러니까 선거의 투표 동료가 이때까지는 수십 년간 불안 마케팅밖에 없었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야 투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격차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방식으로 격려해야 돼요. 혹은 뭐 예를 투표장에 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다른 후보 지지층들이 해도 안 되네 해서 이제 투표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오로지 불안하게 만들어서 투표하는 방식의 투표 네. 동료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게 우리 용어를 젖먹습니다. 불안은 전파되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구도가 서 있어요. 네, 전혀 제- 불안할 수치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반대로 생각해요. 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당연하잖아요. 이 정도 구도에서 못 이기면 우리는 앞으로 정을 못 이겨요. 그렇죠. 네. 지기가 어려운 선거입니다, 사실. 이 정도 선거에서도 못 이기면은 영원히 못 이겨. 민당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마케팅은 그만하고. 그런 마케팅 그만하고 왜 이겨야 되는지 다시 네. 돌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이 약간 실종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이게 이번이 해야 되는지 윤석열 다시 얘기해야 3년 돼요. 폭정과 내란 때문에 초래된 선거인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잘 안 보여요. 네. 네. 사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 말고 왜 이 선거가 있게 됐지? 그렇죠. 질문을 간단하게 그 정책이 바꿔야 실종돼 돼요. 있습니다. 탄핵 후보의 이후에는 정책이 안 원래 회고적 투표잖아요. 탄핵 이후에는 회고적 투표인데 원래는 전망적 투표인데 그래서 심판적 성격이 워낙 강한 구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그리고- 선거가 왜 있지?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후보가 얘기하듯이 민주당 도와주고 있는 그리고 회고적 그래서 투표의 성격이 민주당이 이어지고 수세적 자세가 아니라 공세적 자세로 확실히 구체한다. 기조 자체를 네. 공격할 게 얼마나 많아. 사실. 자, 우리 박시영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이 선거 컨설턴트로서 수치가 좀 움직이고 1, 2% 빠지고 그러면 막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난 수치 1, 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캠페인 기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좀 있어요. 아.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캠페인 기조에 예, 대해서. 예. 예. 저는 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당에서 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제가 가진 이 선거에 대해서 보도의 불만은 선거를 왜 치렀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단일화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단일화 하든 말든 단일화가 우리 이 상관없어요. 시대의 정신인가? 그렇습니다. 예. 무시해야 합니다. 그건. 그리고 불안 마케팅도 하면 안 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제 생각은 이 선거를 왜 했지? 6개월 동안 수많은 일을 겪고 뼛속에 지금 스트레스가 박혀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그런다고 투표를 더 하지 않는다고. 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확인하거든요. 네. 이 엄청난 수사 때려 부어가지고 물량이 깡패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선거 없다. 네. 선거가 다가가면 당연히 보수도 어느 정도 결집을 하죠. 조금씩 더. 네, 예상했던 바죠. 네. 네, 그건 예상했던 바고. 근데 그 수치가 대세에 영향을 줄 수치가 전혀 아니다. 네. 네,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은 뭐 이전 흐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67대 1에 28.3 네. 압도하죠. 가상 대결, 다자 대결 한번 가상 대결이 아니죠. 다자 대결인데 후보 선호도 지지도 한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50.5, 김문수 30.3, 이준석 9.1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소폭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1.2 빠지고 김문수 1.6 오르고 이준석 1.7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이준석이 20, 30대 남자층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언론에서 단일화 얘기밖에 안 하잖아. 지금은 그렇죠. 단일화 얘기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많은 레거시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야 이거는 꼭 이렇게 될 거야 하고는 공식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법도 그렇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선거의 해석도 저는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그 선거 역사상 이런 구도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갤럽에서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51% 나왔잖아요. 네. 갤럽 역사상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대선 후보가 그 한 후보가 그 50% 넘은 게 처음이거든요. 갤럽은 또 저녁 실사를 별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는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네.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 선거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환기시켜 주는 거지. 불안해하면 안 된다 이거지. 맞습니다. 양자 대결도 한번 보실까요? 양자 대결. 예. 예,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53.9, 김문수 35.2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준석 표가 양자 대결할 때 어디로 가는지를 봤더니 이재명 20.0, 김문수 31.4, 20대 30.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그의 후보 뭐 투표할 인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서 던져버리면 그 전부 다 김문수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다자 대결에서는 50.5였는데 양자 대결은 53.9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25일날 투표용지 인쇄인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투표용지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25일 투표용지 인쇄된 이후에 단일화를 해도 그때 이후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그 용지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는 네. 예. 직전에 사퇴해도 계속 새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일화는 이제 27일 사전 투표 이전에 할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 28일. 단일화 안 할 수도 이제 있죠. 있죠. 28일 날 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예. 27일.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렇죠. 사전 투표 전날 그 안철수도 그랬잖아요. 아마 이준석 이름 있는데 일부러 찍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있겠죠. 있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이제 투표용지 인쇄된 다음에 사퇴하는 바람에 유시민 후보가 크게 손해를 봐서 봤죠. 낙선했거든요. 예. 과거 동작의 선거도 노회찬 사퇴했을 때도 그런 기동민 사퇴했을 때도 그런 게 있었죠. 투표용지 인쇄되면 뭐 또 몇 프로가 이제 손해가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몇 프로 손해가 나죠. 네, 그리고 뭐 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 적극 투표층에서는 더 벌어졌어요. 이재명 57.3, 김문수 35.6으로 57대 35.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죠.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밀었어요? 네.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서영교 의원 김문수 그전에는- 후보는 대통령 후보 까면서 여기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엄이 일어나면서 근데 어떻게 김문수 후보한테 져요? 왜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대통령감이라고 지금 누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소수가. 그래도 차차기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이번은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은 아니고 차차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뭘 불안해?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선거의 성격이 실종되는 거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거는 계속 되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선거를 하냐고. 그 중요하게 발표되는 정책들이 잘 안 보여요. 지금. 네. 정책은 뭐 다 사라졌지. 네. 정책은 다 끝장났고 지금 보수 주도의 매체들이 남은 게 단일화밖에 없으니까 단일화해서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깜깜이 가면 더 나와요. 불안감을 자극하는 효과는 우리한테 수백 배로 더 크게 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얘기는 분명히 듭니다. 단일화 하든 말든 그건 큰 판세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지 저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큰 유시민 변수가 아닙니다. 작가께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55대 이제 뭐 한 40 정도 분위기. 근데 그게 전직 대통령 선호도와 관련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박정희 대 노무현 1대1 구도를 붙여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 10%포인트 이상은 계속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1대 뭐 한 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의 변화는 쉽게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선 한 달 전 뭐 3주 전 구도가 원래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투표하면 이대로 간다라는 거죠. 네. 투표를 하면. 이재명 52.2대 이준석 28.0. 두 사람 가상 대결 붙이면 그렇게 되고요. 김문수 후보는 확실히 이준석 쪽으로 갑니다. 51.6. 이재명 후보한테 2.4 정도 가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재명 56, 이준석 27로 더 벌어져. 변화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50%, 뭐 50 한 2, 3% 계속. 오히려 그러니까 양자 대결 하는 게 더 올라가요. 네. 양자 네. 나는 단일화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개인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 됐으면 한 방에 좋겠어요. 쓸어버리자. 네.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그날부터 깜깜이 기간이니까 그 한 4, 5일 동안 온갖 뉴스들을 쏟아내겠죠. 네. 예. 그리고 댓글도 돌리고 그때 불안감은 그때 돌릴 그 불안감 자극 뉴스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블랙아웃 기간에도 뭐 요동을 친다고 해도 한 2~3% 포인트거든요. 크지 않거든요. 원래 안 네.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블랙아웃 기간 전에 10% 포인트 가량의 차이가 난다면, 혹은 뭐 5% 포인트 최소 이상 차이가 난다면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그런 게 보세요. 뒤집어진 적은 없어요. 없죠. 근데 뒤집어졌다고 주장할 거고. 소문을 내겠죠. 네. 뒤집어졌다고 엄청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은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다음 정부에서는 블랙아웃 기간 그 법 네. 만들어가서 없애버려야 돼. 맞습니다. 그걸 왜 몰라야 돼? 네. 우리나라만 있는 선거법 거기 바꿀 때문에.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블랙아웃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온갖 호작질을 그럼요. 한단 말이야. 그 언론사가 조사하는 것도 설문지 사전에 등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발표한 다음에 문제 생겨갖고 나중에 뭐 이렇게 바꾼다 하는데 이미 다 홍보가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바꿔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비장해져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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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자. 원래 왜 이 선거를 하는 거지? 나는 그 질문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 이 선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내가 또 또 월요일에 하죠. 또 볼 거 아니야 우리. 네. 수요일 또 보고. 예. 자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에도 저희는 조사를 합니다. 네. 발표를 안 하는. 발표를 선거 끝나고 나서 해서 그렇지. 당일날 뭐 하실 겁니까? 예? 당일날? 당연히 해야죠. 네. 예. 제 표정을 잘 보시면 블랙아웃 기간에 표정 밑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선거 예측 조사를 조사기관들 다 한번 해서 좀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예, 끝까지 또 이상한 조사를 계속 주장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